과장님 뭐 저희가 잠깐이나마 이게 스노우 예. 눈 위에서 이제 했는데 네. 또 그랜드 체로키도 매력이라고 하면 이제 오프로드 그렇죠. 모델이잖아요. 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은 사실 뭐 컴포트함, 고급감, 럭셔리함보다도 오프로드 대응이 상당히 뛰어난 지프의 원조 차량이라는 거겠죠. 4륜구동 시스템이니까 쿼드라프트 시스템이 정말 이거는 써보신 분들이 정말 칭찬 2번 칭찬 3번 칭찬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지프가 이 81년 동안 8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는 4륜구동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요. 그 지프가 갖고 있는 4륜구동 시스템의 가장 최고 등급의 어떤 기술이 들어간 게 요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요렇게 눈이 많이 와 있는 곳이지만 요 정도는 뭐 모드 변경 없이도 다 예, 주파가 가능하고요. 뭐 이번에 이제 눈도 많이 왔는데 그럴 좀 과한 뭐 조금 험로가 되는 탈출하기 힘든 그런 부분에서는 스노우 모드 변경 혹은 오프로드 2 플러스 모드로 완전히 오프로드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이 차량 타시는 분들이 오프로드 성능을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그랜드 체로키, 그러니까 사실 모든 분들이 다 많이 좋아하시고 아는 차량은 아니지만 한번 선택해 주신 분들은 계속 그랜드 체로키를 타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목까지 고 다닐 때 이럴 수가 없었는데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뭐 반가운 일이 네. 있어서 예, 네. 만난 거니까 네. 좋게 시작하시죠. 오늘 저희 또 KU와 또 함께 요 준비한 차, 예, 그랜드 체로키 이제 5인승 모델. 네. 예, 오늘 또 국내 최초 또 시승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근데 기존과 확실히 좀 전체적인 크기 차이, 이제 그랜드 체로키 L과는 크기 차이가 좀 확실히 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차량이 사실 디자인은 기존에 보셨던 네. 그랜드 체로키 L과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네. 짧아지고 넓어지고 네. 낮아졌어요, 차가. 사실 뭐 그 수치가 네. 막 엄청나게 넓어졌다거나 엄청나게 낮아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일단 롱바디 버전과 요거는 일반 네. 5인승 버전이다 보니까 약 한 300mm 정도 길이가 줄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살짝 넓어지고 낮아지는 느낌 때문에 네. 실제로 보는 비율이라든지 차량의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그 길이만 좀 짧아진 게 아니라 네. 약간 7인승과 그런 승차감과 이런 부분 차이가 좀 있다. 그쵸. 예. 아니, 원래가 네네. 그랜드 체로키가 5인승이 원조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원조 차량이 돌아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그 2박 3일 정도 이제 간간히 차 타면서 네. 이제 주행했던 뭐 장단점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요번에 좀 가격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예. 네. 예. 그 얘기하지 마. 근데 제가 요 부분을 꼭 저희 시승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 그랜드 체로키 이제 5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볼보에서 뭐 XC90과 이제 비교되는 차량인데, XC90의 최고 가격이 한 9,500만 원 정도 되죠. 네네. 예,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물론 기존보다 가격이 오른 부분은 있지만 동급과 거의 이제 가격대는 좀 비슷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가 옛날부터 경쟁 모델에 비해서 이제 2열이 좀 좁다라는 이제 의견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2열에 타보니까 이제 왼쪽에 있다 볼보랑도 비교를 좀 했겠지만 2열의 공간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다. 네. 예, 실제로 탔을 때 뭐 그런 부분은 좀 이 차에도 장점으로 좀 언급하는 걸 시작으로 네. 도심에서 이 차는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우리 홍 과장님께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프오너스 패밀리 홍성환 과장입니다.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너무 추워서 지금 차도 아직 뭐 다 녹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추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전민준 기자와 제가 만났습니다. 일단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차량을 많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일단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던 그랜드 체로키, 올류 그랜드 체로키 5인승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솔린 모델이에요.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기존의 고객님이 정보를 많이 확인해 보셨던 L 모델, 롱바디 모델과 뭐 마력이라든지 토크 이런 건 동일합니다. 근데
기자님도 뭐 느껴보셨겠지만 이번에 차량이 짧은 버전으로 나오면서 아 이게 확실히 원조로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게 차량의 주행 질감이라든지 미션의 반응 이런 게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고객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브레이크 이거 왜 지프에서 이거를 많이 자랑을 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던 브레이크 감각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한번 외관부터 한번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면에는 뭐 가장 저희 지프를 상징하는 세븐 슬롯 그릴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360도 카메라 때문에 이 앞에 카메라 역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샤크노즈 디자인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앞부분 1열 앞문까지는 사실 기존 차량이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틀려지는 게 이제 2열 문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2열 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눈꽃이 이 문이 짧아졌어요. 왜 짧아졌냐면 아시다시피 7인승 6인승 차량은 2열 문을 통해서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길고 차 길이도 많이 길어져 있었었는데 이제는 아주 완벽한 비율로 1열, 2열 딱 맞게 5인승 차량으로 나온 거고요. 경쟁 모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경쟁 모델 중에서는 트렁크 공간이 가장 넓지 않을까. 굉장히 넓게 잘 뽑혔어요. 기존의 그랜드 체로키도 트렁크 공간이 좋았는데요.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열 운전석에서부터 안내를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이 차량은 오버랜드 모델로 시트가 또 심지어 그레이 시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화사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동일합니다. 그랜드 체로키 L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보조석의 디스플레이 그 부분이 이제 삭제됐다는 부분 외에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고객님들께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2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뭐 좁은 느낌이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한번 보시면 전혀 좁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타볼게요. 물론 제가 롱다리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공간이 남는데 공간이 좁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객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셨던 리클라이닝 각도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끼면 제 얼굴도 안 보이죠? 이렇게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뒷좌석 열에도 동일하게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크루징 혹은 여행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전에는 요 밑에 레버가 있었잖아요. 근데 레버가 요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트렁크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사실. 근데 차이점은 이 슬라이드 기능은 빠졌어요. 사실 뒤쪽으로 가야 되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 기능 없이 리클라이닝 기능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롱바디 모델로 보셨던 오버랜드 휠과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차의 뒤태인데요. 제가 앞으로 살짝 가서 우리 기자님 뒤태 찍을 수 있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 옆에서 볼 때 그리고 앞에서 볼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쪽 가운데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면서 일체화된 테일램프 디자인 때문에 뒤태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좀 더 뭐랄까 제가 볼 때는 디자인 완성도가 확실히 더 좋아졌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기자님? 요즘에 이제 일체형 텔램프가 좀 많이 좀 되어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좀 승계한 듯한 느낌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요, 진짜.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이거 우리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막 여기 김이 너무 많이 끼는데 공간은 정말 여유로워요. 네. 예. 차박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뭐 짐이 많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차량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추운 데 있다 보니까 좀 따뜻해지고 아늑하네요. 외부가 영하 9도예요. 외부가. 근데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추워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가지고 너무 네. 추운데, 일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기존에 알고 계시던 차량 롱바디 버전과 동일해 보이실 거예요. 사실 동일한 것도 사실인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소프트웨어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실제로 뭐 터치감도 좋아졌고요. 쓰기 조금 더 편해졌다라고 고객 지금 롱바디 모델을 타고 계신 분이 뭐가 바뀌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은 L 모델 타시는 분들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다이얼식 기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미션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펀치력이 좋아졌어요, 차량이.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갔죠. 그럼요. 네. 오버랜드 버전에는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네. 요 밑에, 그러니까 조금 더 금액대가 낮은 리미티드 버전에는 필수사항만 들어가게 되고, 이 차량의 에어 서스펜션은 빠지게 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승차감이라든지 에어서스의 질감, 그리고 핸들링 뭐 이런 부분은 확실히 L 버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을 하나 느껴보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핸들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네, 핸들이 기존의 L 버전보다는 무거워져서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핸들도 역시 뭐 컴포트라든지 스포츠, 뭐 노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고객님이 운전을 해보시면서 나한테는 요게 맞는구나, 저게 맞는구나 확인하셔가지고 설정이 가능하시니까.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요 티맵 같은 경우에 어플을 통해서 한번 다운을 받으셔야지 이용이 가능했었어요, L 버전에. 600m 근데 앞에 시속 요거는 사실 이번에는 전부 다 그냥 그게 다운이 로딩이 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사실 핸드폰 조작이나 이런 뭐 어플 조작 이런 걸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결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마력이나 토크는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조금 오늘 차들도 없는 시간이고 하니까 살짝 엑셀에 힘을 줘볼 거예요. 정말로 기자님 놀라실 테니까. 놀라신다니까 이거 진짜. 그리고 정숙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제가 느낄 때.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금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살짝 있기는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워낙에 고급 차량이니까 그 차량도 뭐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나 이런 게 크거나 이런 차량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인승으로 되면서 확실히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동일한 엔진이지만 차가 또 가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쥐어짜는 느낌? 이런 부분이 더 없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좀 더 천천히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뭔가가 뭐 미션이나 엔진이나 뭐 이런 부분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회전. 이 코스 익숙하시죠? 근데 진짜 오랜만이죠? 근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거는 사담입니다만 우리 기자님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지금 다쳐가지고 볼 때마다 안쓰러운데 날이 추워가지고 좀 어떤가 싶네요. 어때요, 기자님? 이거 조금 뒤에 살만합니다. 빨리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항상 덜컹하는 그 구간 지나가 볼 거예요. 포토홀이 아니라 이거 맨홀 구간, 그 부분이 에어서스랑 에어서스 아닌 차량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요런 부분에서 느끼게 되는 에어서스 질감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니면 제가 이 차량을 너무 좋게 보고 있어서 그런지 뭐 하나에서 열까지 롱바디 버전보다는 좀 더 안락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 갈 때는 일반 오토 모드로 갔다가요, 오는 길에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밟아볼게요.
길이 좀 많이 얼어 있어가지고 속도를 많이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차량의 펀치력을 느껴보는 건 확실히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포토 그 매nu얼 구간이었는데 괜찮았죠? 네, 전혀 그런 거 네. 없었어요. 네. 저는 오히려 아주 저속보다는 어느 정도 속도가 있을 때 이런 구간을 지나갈 때가 더 부드럽게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 역시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량을 계속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겠죠. 그런 노하우가 조금씩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중접 합참유리가 좀 들어갔나요? 바로 확인을 해보는데 네. 들어갔습니다. 바로 느껴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조용해요. 멈춰 있을 때는. 네. 정말 조용하네요. 진짜. 네. 네. 아, 겨울에는 정말 차 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밖에 그냥 풍경만 봐도 추운 게 느껴져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롤링 느낌이 SUV니까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느낄 때 에어 서스펜션 차량들이 그 롤링의 감이 굉장히 적은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롱바디 버전은 운전할 때 그렇게 길다는 느낌이 안 들고 이렇게 뭐 운전하기 어렵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5인승을 몰다 보니까 이래서 밸런스가 더 좋은 차량이 승차감이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느끼는 게 나 조금 급한 커브를 돌 때도 그리고 속도를 낼 때도 차량 쏠림이 저는 이 5인승 차량이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조금 저는 불만인 거. 이제 요거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니까. 네. 아니 좀 불만인 게 사실 저는 이 차량이 가솔린 버전도 서밋이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근데 서밋 최고 등급 풀옵션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 정도 차량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라 일반 가솔린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고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차량에는 알고 계시다시피 오버랜드와 서밋의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분명히 있기는 한데 자잘한 거겠지만 그런 옵션들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저는 조금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브리드 모델은 리미티드 등급과 서밋 등급 이렇게 제일 아래 등급과 제일 높은 등급 두 가지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 가솔린 모델은 리미티드 등급과 오버랜드, 그러니까 가장 아래 등급과 그 중간 모델, 고급형 모델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 컬러는 동일해요. 블랙과 그레이, 오버랜드는. 그리고 서밋은 블랙과 브라운 이렇게 컬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고객님도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오토일 때는 살짝 한 템포 늦게 엑셀링 반응이 오는 게 기존에 이제 L 모델이었다면은 사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도 미션이나 이런 엑셀 감응력, 반응력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를 못 느꼈었거든요. 롱바디 모델에서는. 근데 이 차량은 딱 바뀌어 보는 순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 느낌이 확 와가지고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고요. 동일한 파워와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좀 작아지고 가벼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이 더 세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앉아있을 때는 동일한 느낌이 드니까 저희는 뭐 항상 같은 차량 여러 번 운전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미션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롱바디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차가 작아지니까요. 그래서 5인 가족 혹은 4인 가족 뭐 이런 분들이 여유로운 프리미엄 SUV를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뭐 이제 안락함이라든지 뭐 조용함 그리고 차량의 성능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그랜드 체로키가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단점? 네.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겠죠. 근데 실제로 이 차량은 저는 시승을 진짜 권장을 많이 해드리는 이유가 지프 브랜드가 다른 뭐 기타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는 사실 고객님들 인식 자체가 조금 밑에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던데, 그런데 가격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 절대 뭐 빠지는 부분이 없이 너무 잘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값을 할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네, 무드등이 그쵸. 레드 컬러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조금 요 빨간색 불과 깔맞춤이라고 하죠. 네. 레드 컬러로 해봤는데 뭐 흰색, 파란색, 옐로우 고객님이 원하시는 컬러에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5인승이 좀 더 개방감이 2열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다, 이건가 보다. 정숙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 롱바디 버전은 뒤쪽에 자석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더 그만큼 물리는 공간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아늑하다고 조용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트렁크만 하나 더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확실히 여유로워져 가지고 실제로 이제 롱바디 버전은 차가 현실적으로 좀 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운전하기 전에 겁을 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차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동일한 고급감과 조금 더 세련된, 예, 조금 더 다듬어진 요 5인승 차량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영상 마무리하면서 네네. 그러면 7인승하고 5인승 각각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번 달 12월 기준으로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금액이나 요런 좀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만나보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22년식 롱바디 오버랜드 차량을 적극 추천을 드려요. 지금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가격 인상도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7인승, 6인승 많은 분들이 탈 수가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차가 길다 보니까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운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인부터 4인 가족까지, 예,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야 더 이쁜데. 전민준의 카시트 시청자 여러분들, 저 홍승환 지프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차량 관련된 문의 같은 거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고요. 저희 지프 오너스 패밀리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 빨리 나으세요. 우리 놀러 가요. 감사합니다.